그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시작됐다. 2024년 여름 시청률 6.3%를 찍으며 스포츠 예능의 부활을 외치던 최강 야구는 불과 100일 만에 0.8%로 추락했다. 카메라는 여전히 웃음을 담고 있었지만 그라운드 뒤편에서는 누군가의 분노, 누군가의 배신, 그리고 누군가의 침묵이 쌓여가고 있었다. 누구도 몰랐다. 그날 첫 갈등이 시작된 회의실에서 최강이라는 이름이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했음을. 비극의 시작, 지분 50%, 그리고 균열. 2024년 7월 내부 관계자는 제작진에게 충격적인 수치를 건넸다. 심수창 50%, 이종범 25%, 프로그램 방향권이 한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최강야구의 팀워크는 서서히 금이 갔다. 회의 자리에서 웃음 대신 침묵이 많아졌고 감독석 뒤에서는 이건 예능이 아니잖아 라는 한탄이 새어나왔다. 외부엔 화기애애한 가족 예능이라 포장됐지만 내부 문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출연진 불화 심각, 편집 방향 놓고 충돌. 그 문서가 기자의 손에 들어왔을 때 이미 최강야구는 무너지는 중이었다. 0.8%의 함정, 숫자보다 무서운 건 사람이었다. 시청률 0.8%. 숫자만 보면 단순한 하락이었다. 하지만 그 안엔 조직의 붕괴, 자존심의 충돌, 그리고 권력의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 한 PD는 익명으로 말했다. 누군가가 팀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건 경쟁이 아니라 전쟁이었죠. 이제 기자의 질문은 단 하나였다. 누가 최강야구를 죽였는가? 단독 취재의 시작, 그리고 불편한 진실.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지난 3개월간 제작진 출연진 스태프 27명을 만났다. 녹음 파일, 내부 회의록, 그리고 미공개 메신저 대화. 그 안에서 드러난 건 단순한 시청률 하락이 아니었다. 그건 신뢰의 붕괴, 그리고 최강이라는 이름을 둘러싼 권력 싸움이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이다. 100일간의 몰락, 그 속에서 웃은 자와 울던 자의 이름을 공개한다. 그라운드 위에서 심수창은 항상 웃고 있었다. 카메라가 돌아갈 때마다 그는 밝게 농담을 건넸고 선수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분위기를 살렸다. 하지만 제작진 인터뷰에서 한 스태프는 이렇게 말했다. 그 웃음은 방송용이에요. 컷 들어가면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의 손에는 늘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다. 그 안엔 계약서 사본, 회의록 사진, 그리고 지분 계산표라 적힌 엑셀 파일이 있었다. 비밀 메신저방, 프라젝트 밸런스. 2024년 8월 초 제작진 내부에 비밀 메신저 방이 생겼다. 제목은 프라젝트 밸런스. 그 방에는 프로듀서 이명과 심수창, 그리고 이종범이 초대되어 있었다. 처음엔 단순히 출연 분량과 편집 비율을 조율하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몇 주 후 대화 내용은 이상하게 변해갔다. 심수창, 요즘 분량이 너무 적어요. 내가 핵심인데 이건 좀. 이종범, 이건 공정하지 않지. 시청자들도 그걸 느껴요. PD, 본부에서 결정한 라인이에요. 저희도 움직이기 힘듭니다. 그 직후 심수창은 회의실 밖에서 1시간 넘게 전화를 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첫 균열, 지분 50%의 실체. 방송이 인기를 얻자 제작사와 출연진 사이에 지분 문제가 불거졌다.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심수창에게 50%, 이종범에게 25% 정도의 영향권이 주어졌다는 내부 진술이 있었다. 이는 사실상 제작진 결정권의 과반이었다. 즉, 프로그램의 방향, 출연자 선정, 편집통까지 두 사람의 입김이 좌우했다. PTA는 기자에게 익명으로 털어놓았다. 시전부터 우린 제작진이 아니라 심수창의 팀, 이랬어요. 제작진 회의 녹음 파일, 이건 야구가 아니야. 본지는 그 이후 녹음된 내부 회의 파일을 단독 입수했다. 녹취록 중일부를 공개한다. PTA, 형, 이건 야구가 아니에요. 예능이에요. 재밌게 가야죠. 심수창, 재밌게? 이건 진짜 야구야. 진심 아니면 하지 말자. 이종범, 둘이 좀 타협해요.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심수창, 난 타협 안 해. 이건 내 이름 걸린 프로야. 회의 끝에 남은 건 침묵이었다. 그날 이후 제작진 내부 메신저 대화가 뚝 끊겼다. 권력 전쟁, 보이지 않는 편집 가위. 편집실에서는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심수창이 찍은 씬은 대부분 A컷으로 올라오고 다른 출연자의 장면은 리액션으로 축소됐다. 한 편집자는 기자에게 익명으로 전했다. 우리가 심수창의 프로듀서 같았어요. 편집실에서 그의 지시 받은 적도 있어요. 제작사 본부는 그제야 이상함을 감지했다. 최강야구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다. 시청률 하락, 그리고 첫 유출. 첫째 주, 시청률이 급락했다. 6.3%에서 3.1%, 그 다음 주엔 1.9%, 그리고 결정적인 날 0.8%, 그 다음 날 새벽, 한 기자가 SNS에 익명 제보를 올렸다. 최강야구 내부 갈등 심각, 제작진 두 파로 분열, 게시물은 곧 삭제됐지만 화면은 수십 개의 커뮤니티로 퍼져나갔다. 감독님은 몰랐어요. 침묵한 김성근. 김성근 감독은 끝까지 입을 닫았다. 그는 여전히 훈련장에 나왔고 출연 분량 문제에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변 스태프들은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했다. 감독님이 언젠가 그러셨어요. 이건 야구가 아니야. 이건 쇼야. 그 말하고 그날 촬영 일찍 끝냈어요. 그날 이후 그는 심수창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촬영 중에도 서로 눈을 피했고 그 공백은 화면에도 고스란히 남았다. 마이너스 0.8% 추락의 진짜 원흉은 기자는 수십 명의 관계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졌다. 누가 최강야구를 죽였습니까? 누구도 정확히 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모두가 한 이름을 피했다. 심수창. 그의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공기는 무겁게 식었다. 한 작가가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프로그램을 너무 자신의 것처럼 믿었어요. 이종범의 침묵, 그리고 마지막 회의록. 이종범은 언론 앞에서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치가 입수한 9월 내부 회의록에는 그의 서명이 남아있었다. 프로그램의 방향은 재정립이 필요하다. 지나친 개인화 자제. 그 문장은 결국 심수창 퇴출설로 번졌다. 그러나 방송사는 끝까지 부인했다. 그날 녹음 파일이 모든 걸 바꿨다. 10월 초 제작진 중 한 명이 익명으로 기자에게 메일을 보냈다. 제목은 녹음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파일 속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 프로는 이제 내가 만드는 거야. 티틀은 내 플랜에 맞춰. 그 목소리는 심수창이었다. 그 순간 기자는 확신했다. 최강야구의 몰락은 실수가 아니라 내부 권력의 충돌이었다. 몰락의 100일, 그리고 남겨진 것. 10월 말 최강야구는 조용히 시즌 종료를 발표했다. 공식 입장은 새로운 포맷 준비를 위한 휴식기. 그러나 내부 직원들은 이야기했다. 휴식기가 아니라 정리였어요. 촬영 장비는 창고로 들어갔고 편집팀은 해체됐다. 마지막으로 남은 스태프 회의에서 누군가 이렇게 속삭였다. 결국 우린 자기들끼리 싸우다 프로그램을 죽였어요. 기자의 노트, 웃음 뒤에 상처. 취재를 끝내며 기자는 하루 종일 심수창의 첫 회 영상을 다시 봤다. 그는 그라운드에서 밝게 웃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웃음은 다르게 보였다. 그때 이미 그는 무너지고 있었다. 누가 그를 책임자로 만들었고 누가 그를 지켜주지 않았는가. 그 질문은 여전히 답이 없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 강야구는 사람의 탐욕 속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 탐욕은 지금도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숨쉬고 있다. 녹음 파일이 공개된 다음 날 스튜디오에 불은 꺼져 있었다.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책상 위엔 반쯤 마신 커피, 흩어진 회의록, 그리고 최강야구 시즌 3기획안이라는 폴더 하나가 남아있었다. 파일 안은 비어있었다. 그날 밤, 본 기자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표시되지 않았고 단 한 줄이었다. 그 파일, 당신이 들은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취재는 다시 시작되었다.
심수창의 녹음, 이 끝이 아니었다. 그건 시작이었다. 내부 고발자, Y인이 등장. 며칠 후, 기자는 한 익명의 제보자를 만났다. 그는 제작진 출신이었고, 자신을 Y라고 소개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USB가 들려 있었다. 이건 당신이 가진 파일의 원본이에요. 편집된 버전은 일부러 흘린 겁니다. 파일을 재생하자 익숙한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이번엔 더 길었다. 본부는 몰라요. 우리끼리 조용히 진행해요. 시즌 3은 내 방식대로 갑니다. 이 말 뒤에 들린 다른 목소리. PT의 낮은 한숨, 그리고 이러다 다 끝나, 라는 절망 섞인 속삭임. 녹음은 거기서 끊겼다. 그 5초의 침묵이 모든 걸 말했다. 이종범의 실종, 그는 사라졌다. 10월 중순, 제작팀 단체 대화방에서 이종범의 계정이 사라졌다. 그는 모든 SNS를 삭제했고, 연락도 끊겼다. 제작진 B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이종범 씨는 그 파일이 돌기 전부터 빠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짧았다. 이건 더 이상 야구가 아니야. 난 빠질게. 그 후 그의 자리는 영원히 비어 있었다. 방송사 본부의 대응, 녹취는 조작됐다. 11월 초, 방송사 본부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일부 유포된 음성 파일은 편집된 조작본이며 내부 갈등은 사실무근입니다. 하지만 기자는 안다. 그건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한 발표였다. 이미 본부 내부에서도 분열이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도국 내부 메신저 대화에는 이런 문장이 떠돌았다. 윗선이 알고 있다. 하지만 덮으라고 했다. 두 번째 USB 그리고 금지된 이름. Y는 기자에게 두 번째 USB를 넘겼다. 그 안에는 문서 폴더 하나가 있었다. 폴더 이름은 프라젝트7로. 파일을 열자 최강야구의 비공식 운영 보고서가 나타났다. 거기엔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다. 프로그램은 현재 심수창 개인 브랜드로 운영 중. 이종범은 명목상 공동 책임자. 김성근 나이는 사실상 배제. 그 밑에는 한 줄 덧붙여져 있었다. 마이너스 10월 말, 지로 실행, 모든 데이터 초기화, 삭제된 기록, 그리고 사라진 사람들. 취재를 이어가던 중. 기자는 서버 접근 기록이 전부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메일, 계약서, 출연자 명단. 모든 데이터가 10월 28일 새벽 3시에 사라졌다. 동시에 편집팀 직원 3명이 해고되었다. 그들 모두 보안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였다. 그중 한 명이 기자에게 익명으로 말했다. 사실 우린 경고받았어요. 말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심수창의 침묵, 그리고 의문의 메일. 11월 둘째 주, 기자의 메일함에 익숙한 이름이 떴다. 보낸 사람, 심베이스볼렛. 혹은 단 한 단어. 진실. 메일을 열자 짧은 문장이 있었다. 나도 피해자였어요. 그리고 아무 첨부도 서명도 없었다. 그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언론에 등장한 건 그날이었다. 후, 심수창은 완전히 사라졌다. 감독 김성근, 마지막 인터뷰. 말, 본 기자는 강원도의 작은 연습장에서 83세의 김성근 감독을 다시 만났다. 그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 나를 피해 다니더군. 그래도 나는 그 애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사람이 욕심을 내면 야구는 떠나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불꽃은 슬픔의 색이었다. 그 아이가 나한테 왔었어요. 면서 말하더군. 감독님, 이건 제가 만든 괴물이에요. 그날 김성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라운드의 끝에서 기자의 메모. 취재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휴대폰 속 Y인이 번호는 여전히 꺼져 있다. 그 USB 2개는 봉인된 상태로 금고에 보관 중이다. 가끔은 녹음 파일을 다시 듣는다. 그때마다 기자는 한 가지 의문에 붙잡힌다. 정말 누가 최강야구를 죽였는가? 심수창일까? 이종범일까?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던 본부의 그림자일까? 진실은 아직도 그라운드 어딘가에 묻혀있다. 겨울비가 내리던 날, 기자는 Y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았다. 그는 짧게 말했다. 제 기태치로의 서버 아직 남아있어요. 장소는 경기장 지하 창고입니다.
그라운드 및 오래된 장비들이 쌓여 있는 곳. 그곳엔 최강야구 시즌 1 때 사용하던 녹화 서버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삭제되지 않은 백업 데이터가 숨겨져 있었다. Y는 말없이 전원을 켰다. 화면엔 낯익은 이름들이 스쳐갔다. 심수창, 이종범, 김성근, 그리고 디렉터 K. 이 사람 들어본 적 있나요? 묻자 기자는 고개를 저었다. Y는 씁쓸히 웃었다. 그게 진짜 윗선이에요. 디렉터 K 보이지 않는 손. 프라젝트 지로의 기획자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버의 내부 문서에는 총괄 책임 K1이라는 이름이 반복되어 있었다. Y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는 본부이사예요. 시청률이 떨어지자 새 포맷을 만들려고 우리를 이용했어요. 그는 프라젝트 지로를 리셋이라 불렀다. 기존 멤버, 기존 포맷, 기존 기억을 모두 지우고 새로운 얼굴, 새로운 이야기로 갈아치우는 실험이었다. 결국 그게 지온이 뜻이에요. 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라 다 지워버리자는 뜻이었어요. Y의 고백, 나도 그 안에 있었다. Y의 손이 떨렸다. 그는 기자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실 나도 그 안에 있었어요. 지시를 받았고 파일을 삭제했죠. 마지막 순간 겁이 났어요. 그는 USB 하나를 꺼냈다. 이게 내가 못 지운 마지막 파일이에요. 파일 이름은 단순했다. 파이널 컷 녹음은 3분 47초. 그리고 그 안에서 식은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제 다 정리하자. 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진 지워. 목소리는 분명히 디렉터 K였다. 프라젝트 지로의 실행, 그리고 그날 새벽 10월 28일 새벽 3시. 서버 데이터가 삭제된 정확한 시간. 보안 로그에는 한 줄이 남아있었다. 어드밍크 딜리트 올. 로케이션, 내부 IP 본부 서버. 즉, 지론인 현장 직원이 아니라 윗선에서 직접 실행된 명령이었다. Y는 조용히 말했다. 그날 이후 본부의 서버실은 폐쇄됐어요. 그 안에서 K이사가 뭐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라진 Y 마지막 통화. 후 기자는 다시 Y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이틀 뒤 우편함에 한 봉투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다. 봉투 안엔 메모 한 장. 당신이 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나는 괜찮아요. 진실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그 이후로 Y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번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본부의 움직임, 내부 조사 착수. 12월 초, 방송사는 결국 내부 감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아니었다. 언론을 통제하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절차적 조사였다.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윗선은 이미 답을 정해놨어요. 희생양만 정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12월 12일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관련 내부 문제는 일개 직원의 개인적 실수로 확인되었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101의 몰락은 끝났다. 심수창의 귀환, 그리고 눈물. 2025년 1월, 심수창은 조용히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한 토크쇼에 초대되어 짧게 말했다. 제가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제 잘못이기도 했다는 거랍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가가 젖었다. 감독님이 그랬죠. 야구는 사람이 하는 거다. 전 그 말을 너무 늦게 이해했어요. 방송은 10분 만에 끝났다. 그의 마지막 말이 전파를 탔다. 예능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10월 28일 새벽 2시 47분. 본부 서버실의 보안 카메라 화면이 끊겼다. 기록상 마지막으로 출입한 사람은 K한. 그는 본부이사이자 최강야구를 최초로 기획한 기획국의 핵심이었다. 서버실 앞 복도 CCTV에는 검은 코트를 입은 그의 뒷모습이 남아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잠시 멈춰 섰다. 그리고 무언가를 속삭였다. 내자. 문이 닫히며 카메라 화면이 꺼졌다. 그 순간 삭제 명령이 내려갔다. 모든 기록은 그 한 단어로 사라졌다. 디렉터 K의 정체. K의 본명은 한기철. 15년 전
프로야구 중계 PD로 일하다 시청률 참패로 좌천된 인물이다. 그는 다시 돌아오기 위해 최강야구를 기획했고 성공과 함께 권력을 쥐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한 문장만 남아있었다. 예능은 감독이 아니라 시청률이 지배한다. 그래서 그는 결정했다. 시청률이 떨어지면 사람을 지운다. 감독도, 출연자도, 심지어 프로그램의 영혼까지도. 프라젝트지로는 그 논리의 산물이었다. 마지막 촬영, 침묵의 더그아웃. 10월 28일 오후. 명령이 내려가기 몇 시간 전, 최강야구의 마지막 촬영이 진행됐다. 왔고, 관중은 없었다. 카메라 4대 중 2대는 고장났다. 김성근 감독은 그라운드에 조용히 서 있었다. 심수창은 멀찍이 그를 바라봤다. 그 사이에는 말이 없었다. 단지 하나의 시선, 끝났구나. 이종범은 출연하지 않았다. 그의 자리에 낡은 헬멧 하나만 놓여 있었다. 촬영은 단 한 컷으로 끝났다. 카메라가 꺼질 때 김성근이 속삭였다. 야구는 끝났지만 사람은 남는다. 그 말은 녹음되지 않았다. 오직 현장에 있던 한 사운드맨의 기억에만 남았다. 그의 폭로, 침묵의 대가. 11월 말 내부 감사 결과가 보도됐다. 한기철 이사는 해임되었다. 하지만 공식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 보도자료에는 그의 이름이 한 줄도 없었다. 그의 이메일, 계약서, 사원증 모두 삭제되었다. 한 전직 간부가 익명으로 말했다. 그는 스스로 삭제당한 거예요. 본인이 지운 프로그램 속에서 본인도 사라졌죠. 그 말은 아이러니했다. 삭제의 명령자는 결국 자기 이름마저 지웠다. 심수창의 고백 2. 마지막 인터뷰 미공개 테이프. 2025년 1월. 가 토크쇼에서 눈물 흘리기 직전에 비공개 테이프가 본지에 전달됐다. 카메라 꺼진 뒤 이렇게 말했다. 제가 녹음 파일을 흘린 겁니다. 누군가 그걸 편집했어요. Y가 아니라 K였어요. 그때 웃었다. 아무런 감정 없는 웃음이었다. 감독님께 그걸 보내고 싶었어요. 그게 제 유일한 속죄였어요. 그 테이프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의 요청 때문이었다. 마지막 증인 Y의 파일. 2025년 2월. 본지 사무실 앞에 작은 상자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없었다. 상자 안에는 새 USB 하나와 쪽지. 이게 끝입니다. 파일을 열자 단 하나의 폴더가 나왔다. 폴더 이름은 리버스. 는 프라젝트지로 삭제 직전 백업된 영상 하나가 있었다. 화면 속 그라운드에는 김성근 감독이 서 있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야구는 사람이 만드는 거야. 사람이 사라지면 야구도 사라진다. 그러니까 기억해라. 웃는 사람 뒤에 늘 눈물이 있다. 영상은 거기서 끊겼다. 엔딩. 101의 기록을 넘어서 기자는 USB를 닫으며 생각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시청률 하락도 권력 싸움도 아니었다. 그건 사람의 탐욕과 기억의 소멸에 대한 이야기였다. 100일 동안 그라운드는 웃었고 그 뒤에서 사람들은 무너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비극 속에서 가장 뜨거운 건 아직 남아있었다. 김성근의 불꽃, 심수창의 눈물, 그리고 아이의 마지막 USB. 사라졌지만 그들의 이름은 기억될 것이다. 누가 최강야구를 죽였는가? 답은 아직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다. 누군가는 끝까지 진실을 기록하고 있다.